저녁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야, 이 오늘 스튜디오 안에는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저는 이 냄새만 맡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음식.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전입니다. 제 별명이 김전이에요. 평소에 참 제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이 전입니다. 신선한 채소에요, 고기, 해산물, 반죽을 입혀서 넉넉하게 기름을 두른 판에 부쳐내면 이렇게 노릇노릇한 전이 완성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빈대떡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깻잎전도 참 좋아합니다. 깻잎의 향긋함과 고기의 맛이 어우러지고요. 요즘에는요, 동그랑땡처럼 보이시죠? 가리비전까지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보기만 해도 막 침이 고이시지 않으십니까? 명절 차례상의 필수 음식일 뿐 아니라 최근엔 각종 전만을 취급하는 전문점들까지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전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동그랑땡을. 그런데요, 오늘만큼은 이 전을 먹기가 망설여집니다. 전 킬러인 제가 눈앞에 전을 두고도 마다하는 이유,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소리 들리십니까? 지글지글 기름에 붙이는 소리만으로도 입맛 돋게 만드는 주인공, 바로 전입니다. 곧 다가올 설 차례상의 필수 음식은 물론이고 술안주, 주전부리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신선한 채소 및 고기, 해산물 등에 반죽을 입혀서 노릇하게 부쳐낸 전,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운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전을 선보이는 전 전문점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높은 인기만큼이나 그 종류만 해도 수십여 가지나 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부쳐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전. 전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말 먹어볼 사람들은 와요. 좋은 재료는 기본이고 좋은 기름을 써야 더 고소한 맛을 낸다는 전. 특히 전은 기름 맛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기름이 사용되는 만큼 신선한 기름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전은 깨끗한 기름과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푸짐한 양으로 유명하다는 전 전문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엔 각양각색의 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메뉴가 달라가요? 이거 맨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잠시 후 주문한 전이 나왔습니다. 방금 부쳐내 따끈따끈한 전들이 그릇 가득 담겨 있는데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동그랑땡인 것 같아요. 동태전.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바삭하게 맛은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기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기름을 많이 넣고 부쳐낸 것 같은데. 전을 둘추자 접시 바닥에 흥건한 기름. 과연 어떤 기름을 쓰는 것일까?
이 정도 아줌마들 해가지고 판에다가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이 보입니다. 기름 얼마큼 부어야 돼? 자작할 정도로. 전을 부치는 커다란 판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전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래를 보자 큰 식용유통이 보입니다. 기름 같은 체크해서 없으면 이렇게 부어주시면 좋아요. 이거 그럼 여기 부어요? 네, 이거랑 이것도 다 쓰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이건 그러면 아니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쓰 양철통에 든 의문의 무언가와 식용유를 섞어 쓴다는 직원. 우리는 양철통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검은 빛깔의 찰랑이는 이것. 자세히 보니 기름입니다. 과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 우리는 전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의 찌꺼기와 함께 남은 기름을 전판 앞쪽에 홈으로 모으는 직원. 그런데 홈 안에 큰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과연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 구멍 아래를 살펴보자 구멍과 연결된 호스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양철통이 보이는데요. 바로 전을 부친 후 남은 기름을 모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직원은 이미 사용한 기름을 모아둔 기름통을 꺼내둡니다. 그러더니 기름 주전자에 폐기름을 붓습니다. 주전자가 꽉 차자 이번엔 전판에도 뿌립니다. 주전자 안 기름을 확인해보니 몇 번을 재사용한 듯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맑은 색을 띠는 새 기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 이름은요? 이 정도 아줌마들 해가지고 기름을 판에다가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 기름을 쓴다던 직원의 말이 무색하게도 전판 가득 탁한 색의 재사용 기름이 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시커멓게 변한 기름 위에서 연신 전을 부쳐내는 직원. 폐기름을 머금은 전을 손님들은 더 노릇하다 느끼며 맛있게 먹고 있던 겁니다. 이번엔 전 전문점들이 모여 있다는 유명한 전 골목을 찾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떻게 전을 만들고 있을까?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소문난 만큼 손님도 참 많습니다. 모듬전은 뭐뭐 나와요? 김치하고 김치전만 해주세요. 그러면 김치전. 전만. 주문이 들어오자 주방으로 향하는 직원. 그런데 주방을 살펴보던 중 큰 냄비 하나가 눈에 띕니다. 부유물이 잔뜩 떠있는 짙은 갈색의 액체는 무엇일까? 잠시 후 직원이 조리대 아래에서 기름을 퍼 프라이팬에 담습니다. 곧 반죽이에 해산물을 잔뜩 올리고 그 위에 추가로 빵가루를 뿌리는 직원. 그러더니 조리대 밑에서 기름을 퍼 다시 한번 프라이팬 위에 둘러주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기름. 아, 기름이요? 아, 저게 소스인가 보다. 소스예요? 기름 맛있는 거. 기름이에요, 그게? 그런데 맛있는 기름이라는 냄비 속의 기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전을 부치기 전 조리대 위에서 보았던 그 냄비입니다. 부유물이 잔뜩 들어있던 짙은 갈색 액체의 정체가 바로 기름이었던 것. 부유물이 가득했던 기름으로 계속 전을 부쳐냅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에 부유물이 가득했을까? 우리는 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을 다른 프라이팬으로 옮깁니다.
그리곤 또 다른 김치전이 완성되자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기름을 큰 냄비 안에 옮겨 담습니다. 반죽 찌꺼기도 거르지 않은 채 남은 기름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기름에 부유물이 가득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름 깨끗해요. 아주 기름 묻으니까 나갈 때 기름 튀니까 노새. 우리는 재사용하고 있는 기름에 대해 더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재사용은 이곳만의 문제일까? 전집 등에서 폐기름을 수거하는 폐유 수거업자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전집에서는 주로 어떻게 좀 폐유 이렇게 모아서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쓰시던 사장님들 한 번 쓰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들 기호에 따라서 틀리세요. 누구는 한 번 쓴다 그러는데 누구는 3-4번 쓰실 때도 있고. 보통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시커매지고 좀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집들은 그러면 좀 검어질 때까지는 좀 쓰고 주나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그래요. 기름값이 좀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맑은 색의 기름이 검게 변할 때까지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 번 사용한 기름을 재사용하게 되면 기름이 쉽게 산패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발암물질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몸에 좋았던 식물성 기름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을 더 높이게 되고 암이라든지 동맥경화,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총 12곳의 전 전문점을 취재한 결과 앞서 기름 재사용이 확인된 2곳 외에도 4곳의 전 전문점에서 기름 재사용이 의심됐습니다. 우리는 그중 기름 재사용이 가장 의심스러운 한 전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에도 전을 즐기고 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술안주로 잘 어울릴 법한 대여섯 가지의 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 아, 여기가 진짜 40년 된 집이고요. 이게 3년밖에 안 됐어요. 아. 파전 하나랑요. 동그랑땡 하나. 잠시 후 주문한 전을 가져다주는 직원. 큼직한 크기를 자랑하는 동그랑땡과 파전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맛깔스런 노릇한 색과 푸짐한 양이 돋보이는데요. 과연 이 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주방에 들어서자 분주히 요리 중인 여직원과 가게 주인이 보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미리 초벌을 해둔 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동그랑땡이다. 주문이 들어오자 초벌을 해둔 전을 꺼내는 직원. 반죽을 한 번 더 입힌 후 특이하게도 튀김기에 튀겨내는데요. 그런데 기름의 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와야지 익은 거야? 아니, 보글보글해. 저게 지금 보글보글하고 있어요. 분명 많은 전을 넣었음에도 통 안에 든 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커먼 색의 기름. 기름이 왜 이렇게 까매요? 응? 안 갈고? 시커먼 기름으로 계속해서 전을 만들어냅니다. 대체 기름을 얼마나 사용해야 이렇듯 까맣게 변할까요? 시커먼 기름에 튀겨져 더 노릇한 색으로 변한 동그랑땡. 접시에 담겨져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동그랑땡을 자세히 살펴보자 군데군데 검게 탄 자국이 보입니다. 시커먼 기름으로 만들어진 동그랑땡.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맛있게 먹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마침 전 튀김기 안에 기름을 퍼내고 있는 사장.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바꿔야 돼요. 기름을 이제
오래돼서 네. 유지된다고 생기름이 잘 되거든요. 네, 위에서는 이렇게 써서 네. 이게 이거 생기름이거든요. 새기름? 네. 이거 하고 많이 아플 거예요. 이때 많이 드리는 게 있어서. 네. 오래된 냄새가 나 더 이상 못 쓴다는 기름. 과연 얼마나 사용한 걸까? 이거는 이렇게 자주 다니지 않아요, 지금. 네. 장관이 해야 되는 귀찮아서. 20일? 네. 약 2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전을 넣고 튀겨냈다는 기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런 새까만 기름으로 만든 전을 먹고 있었다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기름을 자주 갈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기름이 좀 짜거든요. 내일 기름으로 안 나와서. 기름이 금방 짜거든요. 그럼 수동 기름 말고 기름이 나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네. 다음 생각을 하죠. 금방 더러워질 기름인데 수고스럽게 자주 갈 이유가 없다는 주인. 처음 기름을 갈 때 기분이 좋긴 하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파전을 준비 중인 주인. 아침에 그거 반죽 하신 거예요? 유달리 샛노란색의 반죽이 눈에 띕니다. 머스타드 같아요. 색깔. 되게 맛있어 보여요. 자신 있게 먹어보라는 주인. 노르스름한 색깔뿐 아니라 뭔가 특별한 맛이라도 있는 걸까요? 밀가루 맛. 왜 이렇게 노래요? 이게 무슨 맛 나지? 이게 밀가루랑 계란이랑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에 안 하게 되니까. 왜 밀가루만 넣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나? 신경이 잘 쓰는 데가 어디서 맛은 일반 밀가루 반죽과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비법이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조리대 위 선반에 수상한 상자가 보입니다. 상자를 꺼내 안을 보니 노랑색이라고 적힌 작은 상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투명 봉지 안에 든 황색 가루가 보입니다. 반죽할 때 가루 좀 쓰세요? 식초감을 안 쓰세요? 왜 벌써 이렇게 먹었어, 왜? 전을 만드는 데 쓰지 않는다면 혹시 다른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일까? 우리는 요리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에게 황색 가루에 대해 물었습니다. 찌개랑 오뎅탕 이런 거 넣을 때 넣어요? 아니요. 이모가 만드는 음식엔 안 넣어요? 아니요. 고춧가루. 찌개 같은 음식 아니요. 아니 저게 색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색소 들은 게 색소였어요. 여기에 용량에 계란 몇 개 들어가고 밀가루 몇 개 있어서 다 레시피 들어가고. 황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색소. 전을 만들 때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말과 달리 넣지 않는다던 주인. 굳이 숨겨야 했던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전을 만들 때 이 색소를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직접 전 전문점들을 찾아 이 황색 가루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앞에 놓인 이 맛깔스러운 전에도 색소가 쓰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직원에게 황색 가루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이게 뭐야? 희소 뭐라는 그게 뭐야? 색깔 들어가는 거예요? 전집에선 사용 안 하나 네, 봐요? 안 해요. 여긴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처음 본 듯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른 전 전문점을 찾아 이 황색 가루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아,
그래서 부모님도 아, 이런 거 이렇게 꺼내면 안 돼요? 잘 안 보여주지. 황색 가루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꺼내지 말라는 직원. 이유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또 다른 전 전문점.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 이게 색소예요. 사장님, 저 인공 감미료 이 색소. 이거는 요즘에 안 써요, 그러면? 안 쓰지, 안 써. 색깔 내려면 쓰지.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안 쓴다 이거지. 잘 쓰는데 막 써요. 많이 써요. 전의 색깔을 내기 위해 쓴다는 색소. 우리는 식자재 마트를 찾아 이 색소가 전집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안 받아? 자네 색소 내는 거 있어요? 선반 한 켠에서 색소 상자를 꺼냅니다. 아, 그게 색깔 내는 거예요? 예. 그저 밀가루 실장 내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거요? 요 색소 얼마죠? 여기가 싸네.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집에서도 많이 가져가요? 네. 쓰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상인들이 다 왔다고. 예, 쓰는데 써요. 만약에 이제 요거 하나에 뭐 밀가루 한 푼 들다. 네. 그러면 이제 마시셔야지. 손에 조금씩 뿌렸다가. 황색 색소를 사용하는 전집이 많다는 주인의 말. 다른 식자재 마트는 어떨까? 전집에서 사용하는 색소를 찾자 망설임 없이 황색 색소를 갖다 주는데요. 어쩌고 이제 빈대떡, 파전 부칠 때는 약간 노란 걸 넣는데 양은? 양은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색소를 살펴봤습니다. 정식 명칭은 황색 4호 색소. 뒷면을 살펴보니 포도당 90%와 식용색소 황색 4호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르 색소 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황색 색소를 만지자 금세 손이 노랗게 물들 정도로 뛰어난 발색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황색 4호 색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색소일까? 석유를 만드는 원료인 콜타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타르 색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천연 색소에 비해서 독성이 좀 강한 편이고 황색 4호는 피부 민감증을 일으키고 가려움증이라든지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큰 독성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허용하기도 하고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용되어 있지만 많은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자의 옆면을 살펴보니 이 황색 4호 색소를 사용해선 안 되는 품목들이 상당합니다. 면류와 단무지, 유가공품, 두유류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두부류와 젓갈, 김치류는 물론 천연식품 및 채소, 과일류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피, 식빵, 카스텔라 등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만 총 40여 가지. 일일이 식품으로 따지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만큼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황색 4호 색소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치자와 같은 천연 색소가 있음에도 이 황색 4호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전 나오면 항상 그때그때 구워주시는 거예요? 반죽? 매일 아침 반죽해 즉석에서 부쳐준다는 녹두전. 전을 만들고 있는 판 아래를 살펴보니 황색 4호 색소가 발견됩니다. 이 가게에서도 황색 4호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녹두 반죽이지? 녹두 반죽 저거요? 반죽이 달라요? 쉬운 반죽이? 좀 틀리지. 다른 것은 이제 그냥 조금만 하는데 녹두 반죽은 색소가 조금 달라요. 그게 뭐 맛을 맛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단순히 색상이야. 먹을 수 있는 색상. 맛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전의 색깔을 더욱 맛깔스럽게 보이기 위한 꼼수였던 겁니다. 앞서 전집 주인들이 색소를 숨기고 싶어 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과연 황색 4호 색소를 사용하면 전의 색깔이 얼마나 노릇하게 변할까? 우리는 밀가루 100g에 계란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태로 반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황색 4호 색소 0.3g을 넣고 섞어줬습니다. 와, 계란 노른자 푼 것처럼 보네, 색깔이. 저희 많이 넣은 것 같지도 않은데 금방 노래지는데요? 그렇다면 색소를 넣지 않은 반죽과 색소를 넣은 반죽을 기름에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색소를 넣지 않은 반죽. 기름을 두르고 붙이자 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이번에는 색소를 넣은 반죽 차례. 확실히 색소를 넣지 않은 전보다 노릇노릇한 색이 선명한데요. 아주 적은 양의 색소만 있으면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맛깔스러운 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색소를 먹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뒷면을 살펴보니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는 유통기한만이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사용량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타르 색소가 먹어서 좋을 게 없는 소서익선의 그런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그런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화면에서 보신 식용색소 황색 4호입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면요. 작은 봉투 안에 노란색 색소 가루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그릇에 쏟아보면요. 일단 냄새는 뭐 전혀 안 나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손으로 몇 번 만지작 하면 금세 이렇게 손가락이 노란색으로 물들 정도로 발색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같은 황색 4호 색소는 식품 첨가물로 허가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대신 사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모아놓은 이 식품들이 바로 식용색소 황색 4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 품목만 해도요, 총 40여 가지. 이렇게 두부나 견과류, 마요네즈와 식초, 식용유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채소나 과실 같은 천연식품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야, 워낙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황색 4호 색소의 사용 기준을 문의한 결과 원재료의 색이 변한 것을 숨기거나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것을 감추지 못하도록 원재료 색이 노란빛을 띠는 품목들의 황색 4호 색소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식품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해왔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황색 4호 색소는 이렇게 식빵이나 카스테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의문점은 같은 빵류인 단팥빵이나 소보루빵에는 그럼 이 색소 사용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아쉽습니다. 취재 결과 전 전문점에서 이 식용색소 황색 4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좀 더 노릇하게, 더 맛있어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맛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노릇노릇하도록 색을 내기 위해서만 쓰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먹었던 전이 이런 꼼수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기름 재사용입니다. 한번 모니터를 보시죠. 원래는 맑은 빛이었던 기름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쓴 겁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고 먹었을 겁니다. 뒤통수라서 한 대 맞은 기분인데요. 물론 이런 양심불량 식당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재 중 색소를 넣지 않고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는 정직한 식당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정직한 식당들이 양심불량 식당들에 의해 피해를 보진 않을까, 그 점이 걱정됩니다. 단지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꼼수 대신 정직을 선택한 착한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음식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3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고깃집에서 사용되는 기름장에 대한 실태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참기름인 줄 알지만 결코 참기름은 아닌 이 기름의 정체는 바로 향미유입니다. 값비싼 참기름을 대신해 저렴하게 만들어진 향미유는 일반적으로 대두유 혹은 옥배유에 참깨 추출물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그 맛과 향이 참기름과 거의 비슷해 여간에선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향미유를 사용하는 업소 대다수는 손님들에게 향미유를 참기름이라고 속이기 일쑤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향미유를 향미유가 아닌 참기름으로 알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기름 행세는 물론 폐유로 향미유를 만든다는 의혹까지 향미유를 재조명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고소한 냄새 참 좋은데 참기름인 것 같은데요. 참기름. 그런데 이 작게 제가 놓친 글자가 있었네요. 참 진향 기름. 이건 뭐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참 진한 기름. 참 향기름. 어허. 참 구수한 기름. 참 진향 기름. 참기름인 듯 참기름 아닌 참기름 같은 이 같은 장명 센스가 돋보이긴 합니다만 언뜻 보면 여러분도 참기름인 줄 아셨죠? 사실 이 기름들은 식당 업주들 대부분이 참기름이라 말하며 내오던 향미유입니다. 고깃집, 곱창집, 참치집 등에서 찍어 먹던 기름장이 참기름이 아닌 바로 이 향미유였다는 것. 저는요, 솔직히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비싼 참기름을 대신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향미유는 대부분이 콩기름 혹은 옥수수 기름과 같은 식용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적은 양의 참깨 추출물이 더해져 만들어지는데요. 얼핏 보아서는 참기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 향미유. 2012년 방송 이후에 가짜 향미유, 발암물질 검출 등 이 향미유에 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방송 후 3년이 지난 지금 향미유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지글지글 회식 인기 메뉴 1위인 삼겹살도 간편한 한 끼 식사인 김밥에도 대표적인 웰빙 메뉴 비빔밥과도 찰떡궁합인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고소한 맛의 기름. 많은 사람들이 참기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향미유인 이 기름. 방송 후 3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이 기름을 과연 어떤 기름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고소한 냄새 나는데요? 고소한 냄새 나요? 네. 냄새는 참기름 냄새예요. 참기름 냄새 나세요? 네.
참기름인데. 참기름인데. 참기름. 그냥 참기름 같은 거 아니에요? 참기름. 네. 그렇지, 우리가 모르니까 참기름으로 알지. 우리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향미유를 참기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의 사정은 좀 다를까요? 우리는 음식점을 찾아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찾은 곳은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 많은 손님들이 푸짐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의 일사불란한 손길로 반찬들이 놓여집니다. 그러나 기름장은 보이지 않는데요. 어머니, 기름장은 없어요? 기름장, 네. 기름장만 따로. 잠시 후 직원이 고기와 함께 기름장을 가져옵니다. 후한 기름장 인심이 나쁘지 않은데요. 과연 이 기름은 향미유일까요? 참기름일까요? 두 개를 딱 동시에 갖다 놓고 냄새맡지 않는 이상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참기름 같은데?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게 참기름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간 참기름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참기름을 옆에 짜놓고 보니 그제서야 두 기름의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내어준 것은 좀 더 옅은 색의 기름. 그렇다면 맛을 한번 봐볼까요? 좀 고소한 맛은 안 나고 느끼한 맛 강한데 향은 참기름 특유의 그런 맛보다 느끼한 맛이 되게 강해요. 이 기름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먹거리 프로그램에서 그 기름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기름장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시절에 참기름. 참기름. 혹시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저희는 거의 안 써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참기름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기름이 아니라 좀 다른 기름인 것 같아서 한번 저희는 시절에 대해 그분들 믿고 이제 장난하는 거야. 그쵸. 한번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보여주시기 좀 해요. 한번 그냥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 문을 열어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직원.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끝내 알 순 없었습니다. 다음에 간 곳은 초밥과 회를 파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의 테이블 위로 사이사이 자리한 기름장이 보입니다. 잠시 뒤 주문한 모든 회와 함께 기름장 역시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찍어서 먹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맛이 어때요? 과연 이 기름은 직원의 말대로 참기름일까요? 안녕하세요.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고요. 기름장 혹시 어떤 거 쓰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기름통을 가져온 주인. 아, 이거예요? 아, 맛기름. 그래서 이것만 좀 촬영 좀. 그러나 이번에도 참기름은 아니었습니다. 참기름이랑 다른 기름이잖아요. 보통 이걸 참기름이라고 써요. 아, 이걸 참기름. 저거는 참기름하고 전혀 다른 기름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계셨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뭐 기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7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곱창. 이곳 역시 2가지 종류의 장을 기본으로 내줍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원래 곱창을 참기름 찍어 먹나 봐요. 곱창에 찍어 먹는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묻자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노란 깡통이었는데요. 아, 이거예요? 성분을 보니 볶음 참깨가루 100%의 참기름이 맞습니다. 이거 제품을 꼭 찾아서 쓰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게 좀 더 고소할 거예요. 고소하니까. 저희도 원래 그 패키지형 좀 비싼 거 18,000원짜리 이런 거 쓰다가 이거 세일했어요. 막사를 근데 저희도 근데 이거 세일 안 하면은 좀 쓰기가 좀 그쵸. 참기름을 쓰는 곳도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갔던 대다수의 식당은 향미유를 참기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가게 아까 보면 알지만 소금이 많은 것잖아요. 향 그렇게 나가죠. 그런 상태로 100% 참기름을 저도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짜도 솔직히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가격 측면에서 수치하는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솔직히는 뭐 사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거를 참기름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집에서 다 드셔야 되고 서민들은 다 이런 자영업 진짜 솔직한 가수예요. 식당들이 참기름 대신 향미유를 쓰는 이유, 바로 가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기름과 향미유의 가격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기름 좀 사려고 왔는데요. 고깃집에서 그래서 기름장 넣을 거. 고깃집에서 쓸 기름장에 대해 묻자 주저없이 막기름이라 답하는 판매 직원. 그리곤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가 놓인 진열대로 안내합니다. 식당에서 왜 제일 많이 나가고 싸게 사는 가장 많이 팔린다는 이 향미유를 참기름과 비교해봤습니다. 청양기름 같은 경우에는 11,200원이고 11,200원. 이건 28,600원. 향미유와 참기름의 가격을 살펴보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참기름에 비해 향미유의 가격이 너무나 제각각인 겁니다. 여기는 참 진한 기름이에요. 진한 이름이 엄청 싸진데 가격은 12,500원 정도 하고요. 참 진기름 8,850원으로 가격이 작아요. 이건 저렴하네요. 확인 결과 7,550원에서 15,000원까지. 같은 종류와 같은 양의 향미유임에도 가격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맥없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제품의 질이에요. 가격 차이는. 질이에요? 네, 제품의 질이에요. 제품의 질 차이가 곧 가격 차이다. 우리는 향미유의 질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향미유 제조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격이 10,000원짜리부터 이하로 들어오겠죠. 성게 기름이 많이 얼만큼 함유가 되냐 그것 따라 가격이 틀려지는 거죠. 향미유가 적을수록 좀 싼 건가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깨 추출물에 따라 향미유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제조업자의 말. 그렇다면 향미유 속 참깨 추출물 성분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 우리는 각각 다른 가격대의 향미유를 구입해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중가 15,000원의 향미유입니다. 향미유 속의 식용유지와 참깨 추출물 성분을 각각 분리해보니 참깨 추출물 성분이 약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중가 10,000원의 향미유는 어떨까요? 확인 결과 식용유지는 이전보다 좀 더 많이 들어있었으며 참깨 추출물 성분은 약 29%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00원대 향미유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린더의 밑바닥을 겨우 덮을 만한 정도의 참깨 추출물 약 1.5% 뿐입니다. 가격에 따른 제품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결과. 참깨 추출물 성분이 고작 이 정도 들어가는 향미유를 참기름이라고 얘기했던 식당 업주들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참깨 추출물 성분이 약 40배까지 차이가 나지만 모두 향미유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미유 속 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향미유는 참깨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건가요? 조미 자체가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향미유 정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참깨 함량을 얼만큼 써라 뭐 그렇게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식품 공전을 보더라도 향미유에 관해서는 식용유지 50% 이상을 사용할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참깨 성분에 관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향미유의 주를 이루는 식용유지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향미유의 성분과 원료에 대해 알아보던 중 우리는 업계 관계자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난 새기름을 갖다 부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쌍통을 가져가서 그러는 거야. 굉장히 저렴한 쌍통을 돌아다니는데 지금 저 다녀요 그거? 진짜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 다만 못 잡을 뿐이고 돈이 되니까. 기름을 재사용해 향미유를 만드는 곳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지난 2012년 방송 때에도 우리는 폐유를 이용해 향미유를 만든다는 의혹을 다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향미유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방문한 곳은 업계 내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는데요. 경포장하는 거고 여기 향미유가 아, 이게 향미유. 원료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겠다며 제조 과정을 꼼꼼히 설명하는 관계자. 네. 돌아가는 게 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곳에서는 다른 제조업체와는 달리 향미유에 들어가는 옥배유 원료를 직접 정제하고 있었는데요. 원유 정제 설비를 갖추고 있어 더욱 신선한 기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기름 재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 자리에 3년째요. 나를 지금 실수를 저희가 직접 다 오픈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하고 하니까 거기 왜 또 다른 향미유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네. 이곳 역시 제품에 관한 설명에 열을 올립니다. 여기 참기름 기름이죠. 네. 향미유 해놨죠. 네. 이렇게 이제 참기름 맛을 내는 거죠. 네네네. 향미유 들어가는데 네. 이 주원료가 이제 향미유, 배유, 대수유 네. 다 좋은 기름들이거든. 네. 그거를 우리가 뭐 어디 가고 펄짝펄짝 사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부 이제 메이크만 써요. 오. 품질 이상이 있을 수가 없고. 네. 아, 이게 그건가 봐요.
이곳에서 제조하는 향미유엔 고가의 원료만을 사용해 맛도 향도 남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업체들은 폐유를 사용한 향미유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혹시 들어본 적은 없을까요? 네.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뭐 좀 가격 싸게 해서 하고 막 그런 것도 좀. 폐유 얘기를 꺼내자 자살 행위라고까지 말하며 펄쩍 뜁니다. 우리는 여러 향미유 제조업체를 확인했지만 폐유를 사용한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소비가 많은 한 먹자골목을 지켜보며 이곳에서 쓰고 버리는 폐유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중 우리는 어디론가 기름통을 옮기는 폐유 수거업자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새 기름으로 보이는 기름통을 가게 한켠에 업자는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잠시 뒤 폐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폐유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폐유를 가지고 나온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폐유 수거업체의 차고지. 트럭이 도착한 차고지를 계속 지켜봤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폐유 수거업체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업체 내부는 각종 기름통들로 가득했는데요. 정리된 통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낡은 통들이 눈에 띕니다. 다가가 확인해보니 딱딱하게 굳은 폐유. 우리는 업자에게 이 폐유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비누나 그런 데로? 폐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가게가 차를 간혹 옛날에는 안에 스물네 하니까 쉬운 동네 치즈 이름에서는 수입들이 있지만 지금 그게 다 쉬운 그런 것도 없고 또 다른 업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어디 갔어? 네. 앞에 있어요? 깜빡이 켜고 있어요. 없었어. 이 차 역시 늦은 시간까지 각지를 돌며 폐유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가 넘은 시각. 폐유 수거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찾았는데요? 들어간다. 이번에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걔는 한 3,000원 남아요. 3,000원. 어디로 가요? 공장이지. 공장? 이걸 또 정화시켜서 디젤 기름 뭐 여러 가지 만드나 봐요. 근데 만드는 건 모르고 들은 얘기만 해요. 향미유 공장, 이렇게 향미유 만드는 데하고도 혹시 거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지는데 여기 사요. 개인 거래로만 치킨집 돈가스 식당 이런 것만 해온 거예요. 우리는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폐유 수거 업체를 취재해봤지만 향미유 제조에 폐유가 사용된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 중 한 제조업자를 통해 보다 용이한 접근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을 넘어가면 그건 크게 걸립니다. 그거는 폐유예요, 폐유. 그건 기능으로 만드는 거지, 빨래 기능으로 만들지. 동물성은 검사만 하면 그냥 튀어나와요. 우리는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7개 제품을 수거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품에 열을 가하거나 신선하지 않은 식용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랜스지방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였지만 한 제품에서 100g당 5%에 이르는 트랜스지방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다른 향미유에 비해서도 몇 배나 높은 수치. 트랜스지방은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식용유지의 경우 트랜스지방 수치는 0.2에서 1 사이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 수치가 2.9라고 하니 이 결과가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샘플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가공 처리를 할 때 과다한 열 처리를 받았거나 또는 사용하고 남은 회수된 지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랜스지방 5%의 이 제품, 제조업체를 확인해보니 어딘가 본 기억입니다. 알고 보니 직접 정제하고 제조해 더 신선한 기름을 공급한다던 바로 그 업체의 제품입니다. 저희가 직접 다 먹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심지어 이 제품의 성분표에는 트랜스지방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표시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향미유 공장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실험 결과지요. 향미유에서는 지금 4.9가 나왔거든요. 이 업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결과를 들은 시청 직원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제품과 관련되는 예. 혹시나 폐유가 있다든지 예. 그 다른 데서 유입돼 들어오는 게 있는지 예. 그런 중점적으로 요와 관련되는 거를 다 파헤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청의 식품위생과 직원들과 해당 향미유 제조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식품 있을까 있어요. 네. 우리는 관계자들에게 업체의 제품에서 트랜스지방이 일반 식용유보다 5배 가까이 검출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랜스지방이라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원료거든요. 트랜스지방에 대한 검사는 지금까지 그럼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새우들 저것도 필요해서 못 먹겠어. 근데 0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양성분표에. 네. 그치, 제일 우리 그 허가 정할 때, 저거 했을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다가 이거만 하면 되고. 관계자는 끝내 자리를 뜨고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만든. 만들어지고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좀 샘플 채취를 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저희 제품하고, 먼저 원유 들고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향미유에 들어가는 2가지 원료인 중국산 향미유와 옥배유를 각각 수거했습니다. 우리가 분석도 하고, 또 여기에 들어간 원료를, 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진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히면은, 저희가 다 회수해야죠. 그렇죠. 네. 관계자는 문제가 나올 경우 회수 조치하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인데요. 우리는 2가지 원료에 대해 성분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배유와 중국산 향미유 원료 각각에서 트랜스지방 수치 3 이상이 검출된 겁니다.
업체를 다시 찾아가 재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저희는 저 그냥 전혀 이상이 없는 거고. 저희가 공인된 자료를 2번 가지고 왔잖아요. 늘 하는 자리가 정확해.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들하고 그 기계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수치가 0.소수점 이하 단위를 갖고 논쟁이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근데 이미 나갔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테스트 조치하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 처음이라도 근데 저는 기술치료 연구차 나온다면 그때라도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요. 이 식용 유지는 2.0을 표시 기준으로 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2배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그 결과 나온 데까지 하고 제가 더 이상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업체 관계자는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던 중 문제가 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트럭에 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원이 91% 들어간 게. 이거 어디로 가나요? 수성구요? 대구 수성구. 그럼 뭐 거기서 공사 타이나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이 회사의 제품. 업체의 안일무사한 태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트랜스지방 성분이 다량 검출된 바로 그 향미유입니다. 우리는 검사를 통해 이 업체가 제조한 향미유에 2가지 원료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업체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업체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실험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간부로 해당 제품의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물론 모든 향미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의 향미유는 여기 있는 다른 기름들처럼 비싼 참기름을 대신해 쓸 수 있는 좋은 대체제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향미유를 제조하거나 향미유를 스리슬쩍 참기름으로 둔갑시키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먹거리로 꼼수를 부리는 당신, 그 꼼수에 본인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질 좋은 재료로 질 좋은 향미유를 만들 책임이 있고 식당 업주들은 떳떳하게 향미유를 향미유라고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소비자는 알고 있습니다. 참기름과 향미유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푸짐한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3가지의 숫자를 골라 먹거리 엑스파일 홈페이지 또는 먹거리 엑스파일 페이스북에 응모해주세요. 저 김진이 직접 추첨해서 푸짐한 설 선물을 드립니다.